새벽 3시 7분 호르무즈 해협. 이란제 드론 127대가 목표물을 향해 빠르게 좁혀들고 있었다. 대당 가격은 약 8,000달러, 그리고 그들이 겨냥한 함선의 가치는 34억 달러. 이 숫자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2%가 폭 38km의 수로 하나에 압축되어 흐르는 곳이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 경제의 압력 밸브를 틀어준다. 그리고 이 새벽 그 밸브가 공격받고 있었다. USS 트리폴리. 2,200명의 미국 해병대원을 태운 강습 상륙함. 그 선체 안에는 3억 갤런의 함선용 연료가 실려 있었다. 연료 개통의 단 한 발의 치명적인 타격만으로도 군함 한 척이 침몰하는 것을 넘어 지구상 모든 금융시장을 동시에 뒤흔들 공급 충격이 촉발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분쟁이 아니다. 군사적 교전으로 위장한 경제 무기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벌어지고 있었다. 새벽 3시 7분 샤헤드 136 배회 폭탄 첫 발이 트리폴리 비행갑판 전방부에 명중했다. 샤헤드는 단순한 기계다. 델타 날개 기체, 소형 탄두, 그리고 편도 비행. 이란이 이것을 수백 대씩 운용하는 이유는 정확히 하나, 아깝지 않을 만큼 싸기 때문이다. 전략은 고전적인 포화 논리다. 압도적인 수로 방어 체계를 짓눌러 그 틈을 뚫는다. 127대가 동시에 복수의 벡터에서 접근하며 함선이 보유한 모든 레이더 홀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트리폴리의 펠랭크스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가 즉시 가동됐다. 분당 4,500발을 쏟아낼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이 시스템은 완전 자율이다. 인간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식별하고 추적하고 교전한다. 개전 첫 몇 초, 이 시스템이 통제된 위기와 완전한 재앙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30초, 공격이 핵심 시스템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조원에게 주어진 교전 시간이었다. 서쪽 멀리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제럴드 알포드 항모 전투단이 이미 전술적 재배치에 들어갔다. 함수를 이란 해안으로 돌리며 펜타곤의 정밀 타격 프로토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트리폴리의 상륙 준비단은 호르무즈 병목 지점의 내부수로 더 깊숙이 밀고 들어갔다. 의도된 선택이었다. 후퇴는 해협을 내주는 것을 의미했다. 전진은 함대를 이란 지상 기반 시스템의 최소 안전거리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 압축되고 고속화된 교전 환경, 바로 그곳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된다. 진동하는 트리폴리 선체 안에서 2,200명의 해병대원들이 전술 하네스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비행갑판 아래 경납고에서는 MV-22 오스프리 틸트 로터기들이 이미 터보샤프트 엔진을 돌리고 있었다. 오스프리는 몇 초 만에 헬기 모드에서 터보 프롭 모드로 전환, 고정 이끼의 속도와 회전 이끼의 수직 양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 승무원들은 드론 공세가 해결되길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에 올 무엇이든 그 답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새벽 3시 56분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유도 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지정 사격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알레이버크급은 미국 수상전의 척추다. 각 함선에는 역대 해상 배치된 가장 진보한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아키텍처인 이지스 전투 체계가 탑재돼 있다. 이 함선들은 이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14일간의 고속 이동을 완료했다. 이란은 미군 증원 전력이 본격적으로 도착하려면 2주의 군수 지연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트리폴리는 이미 여기 있었다. 구축함들은 그저 함정을 완성했을 뿐이었다. 새벽 3시 59분 함대는 더 이상 진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다. 첫 번째 F-35B가 단거리 이륙 모드로 트리폴리 비행갑판을 박차고 올라갔다. 15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갑판을 이탈했다. B형 고유의 롤스로이스 리프트팬 시스템 덕분에 재래식 사출 장치 없이도 함선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갑판을 벗어난 지 몇 초 만에 각 항공기는 다기능 고급 데이터 링크에 연결, 모든 전투기를 분산 센서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 변환시켰다.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가 200 해리의 공역을 훑으며 안개와 체프, 전자 노이즈를 뚫고 개별 열 신호를 하나씩 식별했다. 결정이 내려졌다. 미사일 재고를 아낀다. $8,000짜리 드론에 $1,000,000짜리 공대공 미사일은 낭비다. 대신 해병대 조종사들은 고급 정밀 타격 무기 체계 APK, WS를 가동했다. 비유도 70mm 히드라 로켓을 레이저 지정 정밀 유도탄으로 전환하는 유도 키트. 비용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하다. 경제성은 외과적이다. $8,000짜리 드론에는 저렴한 유도 로켓이 정답이다. 갑판 위 해병대 팀들이 휴대용 레이저 지시기를 전개해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저고도 드론들을 조준했다. 12.7mm 중기관 총과 25mm 자동포가 함선 측면을 따라 중첩 사격지대를 형성했다. 교전 시작 90초 만에 접근 드론 물결의 87%가 격파됐다. 111대가 1분 30초 만에 추락하는 잔해로 변했다. 그때 전자 환경이 붕괴됐다. 이란이 광대역 GPS 기만 공격을 개시했다. 항법 신호가 교란됐다. 조종사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살아남은 드론 여러 대가 갑자기 불규칙한 궤적으로 이탈하더니 CIWS가 현재 커버하지 않는 각도에서 트리폴리 함교를 향해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즉각 반응해 GPS와 무관하게 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하는 AIM-120D 암람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했다. 남은 위협들이 차례로 제거됐다. 공중 우세가 재확립됐다. 그러나 전술 디스플레이는 이미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벽 4시 5분, 소나와 레이더가 동시에 새로운 접촉 신호로 밝아올랐다. 이란 해안에서 할리지 파르스 대함 탄도미사일이 높은 호를 그리며 상승했다. 하강 중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종말 단계 정밀 유도 무기, 기존 요격 기하학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시에 파타의 1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마하 5의 속도로 파도를 스치듯 날아오며 고중력 회피 기동을 구사했다. 반응 시간을 한 자릿수 초로 줄여 요격 알고리즘을 무력화하는 계산된 기동이었다. 그때 소나 경보가 울렸다. 트리폴리 프로펠러에서 겨우 270m 떨어진 곳, 가디르급 잠수함에서 발진한 사자 알마스 자율수중 드론이 조용히 부상했다. 어로의 해법이 이미 잠금돼 있었다. 이 크기의 함선에서 프로펠러 샤프트는 가장 치명적인 취약 지점 중 하나다. 84만 갤런의 연료가 선미 근처에 저장돼 있다. 여기를 맞으면 트리폴리는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다. 알레이버크급 호위함이 SPY-6 레이더 배열을 가동하고 수직 발사 체계 셀에서 SM-6 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 위협과 극초음속 위협에 동시에 대응했다. SM-6은 고고도 종말 단계 표적과 해면 저공 표적 모드를 교전할 수 있는 이중 모드 요격 미사일이다. 두 위협이 동시에 교전되고 있었다.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유는 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다. 비행갑판 상공에서 이미 호버링 중이던 MH-60 RC-호크 헬기가 F-35B의 소나 부위 전개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표적 데이터를 수신했다. 급강하, 마크 54 경량 어로의 투하, 자율 수중 드론은 트리폴리 선미에서 256m 지점에서 파괴됐다. 6초간 함선이 근접 폭발 충격패 흔들렸다. 갑판에 있던 해병대원들은 순간 끝이 왔다고 확신했다. 이란의 비아모화 무선 주파수에서 교신이 공개적으로 흘러나왔다. 미국 놈들이 패닉 상태다. 방어 체계가 포화됐다. 패닉이 아니었다. 녹음 중이었다. 새벽 4시 15분 이란 지휘관들은 미국 레이더 성능 저하와 이지스 반응 지연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한계에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보였다. 제2 타격 집단 전진 명령이 내려졌다.
50노트 속도의 고속 미사일 공격정들이 세 갈래로 분산해 트리폴리의 방어 둘레를 늘리기 시작했다. 개량형 샤헤드 드론의 제2 물결이 고고돼서 감지 사각지대로 내려앉았다. 두 번째 가디르급 잠수함이 해저를 따라 최종 접근을 시작했다. 이란의 무선 교신은 명확하고 자신에 차 있었다. 트리폴리의 측면이 노출됐다. 지금 타격하라. 모든 단어가 기록되고 있었다. 새벽 4시 18분, 트리폴리의 방어 사격이 의도적으로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이지스 체계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무덴이라는 미국 함선에 대한 명중 해법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모든 지상 기반 표적 지정 레이더를 가동했다.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동 센서로만 운용하던 해안 방어망이 완전히 활성화됐다. 격파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십 개의 발사기지가 정확한 좌표를 동시에 드러냈다. 그들은 방금 함대에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완전한 지도를 건네준 것이었다. 카운트다운이 30초, 20초. 이란의 미사일 고속정들이 종말 발사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다. 트리폴리 전투정보센터 안, 분위기는 침착했다. 해병대 전자전 팀들이 이란의 전체 해안 방어 아키텍처가 디스플레이 위에서 스스로 빛나는 것을 지켜봤다. 확실한 격파를 보장하려다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은 자신의 파괴를 위한 표적 해법을 제공하고 말았다. 새벽 4시 22분, 이란이 모든 것을 동시에 발사했다. 드론 미사일 어뢰를 조율된 최후의 일제 사격으로 트리폴리가 몇 초 안에 불타는 잔해가 될 것이라 믿으며 센서들이 최대 방사 출력으로 가동됐다. 함정이 닫혔다. F-35B 조종사들이 레이더에서 전기광학 표적 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무선 주파수 방사가 필요 없는 수동 적외선 센서, 이란의 전파 방해에 완전히 면역된 시스템이었다. 극거리에서 파타흐일 미사일의 열 신호를 잠금하고 표적 데이터를 USS 잭 H. 루카스에 직접 전달했다. 두 번째, SM-6 일제 발사. 극초음속 위협들이 하나씩 고고도 대기권 요격에서 폭발했다. 새벽 4시 28분, 시호크가 마지막 마크 54 어뢰를 투하했다. 두 번째, 가디르급 잠수함이 트리폴리 선체에서 91m 지점에서 파괴됐다. 동시에 구축함과 F-35B에 탑재된 SL, Q-32와 AL, Q-239 전자전 체계가 조율된 대항 제밍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의 기만 신호들이 압도당하고 역전되어 허위 반환 데이터 생성에 활용됐다. 활성화된 모든 지상 기반 발사대의 GPS 좌표가 이제 정확히 파악됐다. 새벽 4시 30분, 두 번째 F-35B 비행 편대가 소직경 폭탄을 탑재하고 트리폴리를 출발했다. GPS 및 레이저 유도 활공 탄약, 이란 단거리 방공망의 교전 범위 밖에서 투하 가능하다. 이들이 해안을 향해 조용히 활공했다. 지상 기반 발사 기지들이 수초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연기가 차에 가시기 전에 MV-22 오스프리들이 이미 하강하고 있었다. 2200명의 해병대원들은 단순히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착취하러 온 것이었다. 팀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 해안사령부 잔해로 고속 하강해 특정 목표물을 향했다. 자폭 시퀀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암호화 장치와 통신 하드웨어를 회수하는 것. 파괴된 사령부에서 노획한 정보는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다. 적 인프라의 물리적 점령은 그 파괴만큼이나 가치 있다. 전자전 팀들이 최후의 기동을 실행했다. 이란의 위성 유도 신호를 기만 좌표로 덮어쓰고 오염된 항법 데이터로 남은 샤헤드 드론들을 재유도했다. 드론들이 방향을 바꿨다. 자신들의 발사 기지를 향해 날아갔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남은 탄약들이 자신들의 해안 인프라를 연쇄 폭발로 강타하는 것을 지켜봤다. 새벽 4시 37분, 교전이 종료됐다. 11분간의 지속적인 고강도 다영역 전투, 드론 127대 격파, 잠수함 2척 격침, 복수의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위협 요격. USS 트리폴리는 손상 없이 건재했다. 비행 갑판이 귀환하는 항공기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새벽 4시 45분 호르무즈 해협은 탄소 섬유와 찢겨진 알루미늄의 묘지가 됐다. 이란의 무선 주파수에서 조율된 대응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란의 고속 공격정들이 각자 흩어지며 대형을 이탈했다. 더 이상 일관된 전술 전력이 아니었다. 전략적 관측 기지에서 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작전의 완전한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개입할 능력도 없이. 미국 함선은 단 한 척도 원래 위치를 내주지 않았다. 이번 교전의 세계적 수치를 명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란은 드론 127대, 잠수함 2척, 복수의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전체 해안 방어망의 작전 노출을 소진했다. 3억 갤런의 함선용 연료는 안전하게 확보됐다. 하루 84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이 병목 지점을 통해 중단 없이 계속됐다. 세계 공급망은 미세한 진동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이란은 세계 최강의 수륙 양용 돌격 부대 2,200명을 태우고 역대 해상 배치된 가장 진보한 통합방어 아키텍처로 보호받으며 공중, 수상, 수중 전자 영역을 동시에 아우르는 함대에 도전했다. 해협은 열려 있다.